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준금리를 봤을 때 기준금리가 명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 뭐 다양한 금리라는 것들이 존재했잖아요. 그 금리들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금리가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콜금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설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10년 전쯤 이야기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냥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매월 두 번씩 잡혀 있어서 24번이긴 한데 이 중에 8번의 회의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회의가 금융안정회의인데 금융안정회의는 이제 3월, 6월, 9월, 12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 금융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인가? 둘째 주 목요일로 주로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일단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한다는 사실은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 날짜가 뭐 둘째 주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어떨 때는 넷째 주 목요일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어쩔 때는 둘째 주 목요일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제가 알았던 사실들이 조금은 이제 변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고요.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를 정하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설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만큼 관심을 가지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금리를 연방기금금리, 아마 이게 1일물로 알고 있거든요. 1일물 연방기금금리의 금리로 설정을 해서 이제 다른 금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장단기 금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선 1일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선 7일물 채권의 금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매우 짧은 시기에 금리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 금리 혹은 뭐 초단기 금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금리에다가 다른 요소들이 추가가 돼서 금리들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매우 낮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금리 자체가 매우 단기적인 금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준금리라는 것들이 매우 우리가 아는 금리 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초단기 금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부 다니던 시절 학부 4학년 때쯤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보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우리가 매우 관심 가지는 이유가 바로 내외금리 차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금리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내외금리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약 2%포인트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내외금리 차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텐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더 안전한 국가인데 수익성도 더 좋은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금액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은 이제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 외국의 상황도 봐야 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외국의 상황을 보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이 내외금리 차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외금리 차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곧 금리를 인상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한 10년 정도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즉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가 있으면 이제 0에서 3개월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변화한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나왔었던 걸 확인한 경험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 매우 유사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도 보지만 해외의 요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환율이 많이 조정이 되거든요. 이 금리를 통해서 환율이 조정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외국의 기준금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금리 차가 현재는 이제 금리 역전이 되어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내부 상황에서 이제 뭐 물가가 어떠한지, 실업률이 어떠한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역전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제 이 기준금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